올해 경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 정책 또는 한 나라 경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득 분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성장도 되고 분배도 잘 되면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용,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그렇죠. 잉여를 나누는 이걸 포용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렇게 결과치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장이랄까 분배, 일자리 또는 주요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2019년은 굉장히 아쉬운 한 해였다. 2018년에 비해서 악화되었고 분명히 이 추세가 지속되면은 2020년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포용은 좋죠.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고 더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방향이 맞다는 거는 저도 이 얘기견이 없습니다. 인정을 하시지만 이거는 방법이 저희 보수 그 시장 경제론에서도 일관되게 원했던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해소와 격차 해소였거든요. 목적은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게 문제 삼는 것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 목표는 좋은데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왜 해냈냐? 결과를 보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아까 각종 기초 지표, 무슨 국가 신용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경제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체온이나 혈압이나 당뇨 수치나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숙련된 의사 눈에 볼 때는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 금방 건강 망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런 초입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태로 가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장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고요. 우리가 2008년 또 1998년 외환위기 때 겪어봤지만 경제가 망가지는 데는 삽시간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요. 한 달 전까지 한국은 최우량 신용등급이었어요.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은 매우 아쉬운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수출이 좀 뚝 떨어져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아직까지도 11월 달까지도 마이너스 14%대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실 우리의 또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 얘기를 이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가 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요. 내년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날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대통령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방향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경제정책이나 고금농소를 막론하고 빈곤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겠다는 목표에서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지적드린 대로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의 차이. 그래서 이제 좌우가 있는 거고 시장 경제론자가 있는 거고 국가주의론자가 있는 건데 사소한 거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 내년도 경제적이 보면 투자 100조 원을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발굴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직도 정부의 핵심에는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운용의 그 마음 상태가 있다. 발굴이라는 표현에서 투자는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미래 산업이 뭔지 기업인이나 시장보다 먼저 알겠어요. 오히려 기업인들이 뭐가 미래의 먹거리인지 자유롭게 찾아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야 되고요. 이 100조 원도 이미 뭐 60조 원 정도는 이미 기업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생각 중인 내용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시장을 불신하는 기조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렇다면 금년에 연장선이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시장과 기업에게 맡겨라.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창출이나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리고 기업은 탐욕스럽고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이런 좀 도그마에선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선 이렇게 총평을 드립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민간이 일자리 문제 또는 성장 동력을 새로 키우는 문제 또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문제를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올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이 어떤 점 때문에 부족했다고 보시는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전문적 분석은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경제단체 또는 현장에서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답이 있어요. 예. 우선 작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그리고 크죠. 규제가 많고 예. 그다음에 설사 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 쓰기를 주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늘어도 일자리가 안 느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사람 쓰고 예.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의 형성에 예. 안 돼 있다.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100조를 그 중요한 숫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2.4% 성장을 전망을 예. 했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금년도 2019년도 초에 정부가 금년도 2.7% 성장한다고 그랬죠. 했어요. 처음에. 예. 그랬다 지금 보니까 2.0도 될까 말까예요. 맞아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2.4를 지금 얘기했다면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2.4든 2.0이든 GDP 성장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GDP가 국내 총생산이에요. 예. 생산이 늘지 않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청사진에 생산 증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은 없다. 생산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소득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올라가길 기대하겠는가. 예. 어떻게 재분배와 포용만 강조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예. 결국 저소득층 소득 안정시켜주면 소비 늘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성장 이론입니까? 단기 경기 부양책이지. 예.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야 가능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2.4%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